자, 이번에는요, 호흡도 단련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분 달리기 도전 작업을 제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트레이닝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최종 후보로 1시간 달리기 도전과 마인드풀 러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인드풀 러닝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음 컨텐츠를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전부터 제가 마인드풀 러닝을 타임투런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화요일에 고정 미션으로 마인드풀 러닝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코로만 호흡하라고 하는 거냐? 호흡은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궁금한 분들이 계시고요. 코만 가지고 호흡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코로만 호흡을 하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만 호흡했을 때 어떤 장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마인드풀 러닝은요. 마인드풀니스가 좀 기반이 된 겁니다. 마인드풀니스를 만든 존 카바친이 1979년에 MBSR 클리닉을 통해서 마인드풀니스를 전파할 때 그때 좀 코호흡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기반이 있기보다는요. 다분히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달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코호흡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역시 전 세계 다양한 명상을 그 뿌리로 하는데요. 대부분 명상에서는 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흡을 굉장히 중요한 명상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좀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차후에 제가 만드는 마인드풀니스 30일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러너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는 코만으로 호흡을 하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잘 달리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코만으로 호흡을 해가지고 서브 3가 가능하냐, 그럼 킵초게는 코만으로 호흡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풀 러닝에 있어서 이런 질문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애시당초 마인드풀 러닝은 명상 기반이고 명상은 기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과 평안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만 호흡에서는 기록이 안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아니다 코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록이 잘 나온다 이렇게 또 뭐 반론을 하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킵조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편안하고 뭐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맨발 러닝을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달리면 서브2 힘들다, 그렇게 충격이 심해서는 러닝 이코노미 떨어진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랑 같아요. 시작을 하게 된 계기랄까요? 이 러닝은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좀 다른 달리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코호흡만 하는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호흡도 단련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공기를 들이마실 때를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나 콧구멍에 어떤 뭐 프로펠러나 팬 같은 게 달려서 그게 막 돌아가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몸을 이렇게 부풀리고 폐를 부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압차로 인해서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이 이 폐를 수축시키게 되면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 특히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폐를 확장하고 수축하는 데 필요한 근육, 그리고 이 폐의 용적, 저희가 이제 폐활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의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폐의 용량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폐활량의 경우에는요, 이걸 훈련을 통해서 늘리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신에 폐활량에 있어서는 기체 교환을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은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근육이니까.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호흡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뭐 위키 대백과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가로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이라고 부르는데요. 횡격막과 또 갈비뼈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인 갈비사이근, 그러니까 늑간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하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근육들이 쓰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이고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근육은 어떻게 하면 강화를 할 수 있을까? 자,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뭐 플랭크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그 횡격막과 늑간근 같은 경우에는요, 호흡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하가 가해지는 호흡을 하다 보면 해당 근육을 좀 더 강하게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요즘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이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기체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있어요. 입에 물고 하는 건데요. 이 기구를 입에 물고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100%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갑니다. 그 안에 뭔가 필터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그냥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강하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들을 좀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호흡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면 근육을 좀 더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콧구멍 하나를 막아보세요. 콧구멍 하나를 막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도 다물고요. 그리고 강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콧구멍이 작다 보니까 흡입할 수 있는 공기가 적게 되고요. 그러면 더 강하게 공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게 돼요. 더 강하게 내쉬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늑간근과 횡격막 이런 것들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자, 이거 갖다가 며칠이나 몇 주간 계속해서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당하는 근육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렇게 달리고 난 다음에 몇 주 정도 뒤에 이제 한쪽 콧구멍을 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쪽 콧구멍에 자유를 줘서 두 개의 콧구멍으로 달리게 되면요, 엄청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돼요. 순간적으로 되게 공기를 들이마시면 왜 이렇게 잘 들어오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그 호흡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풀 러닝을 할 때 코만으로 호흡을 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근육이 단련이 되게 돼 있어요. 코호흡이 저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코호흡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늑간근과 횡격막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달리기를 한 분들이 입을 만약에 개방했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기체 교환의 효율성이라든지 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적, 폐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그 공기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철분에 얼마큼 있는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고,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요. 일단 어쨌든 공기에 흡입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달리기는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예전에 어떤 요런 비슷한 기구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분과 얘기를 몇 번 나누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구들은 원래는 운동선수들이 하기도 하지만은 의료적인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폐에 손상이 있다거나 폐질환이 있다거나 폐와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걸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 근육을 늘려주는, 강화시켜주는, 호흡에 부하를 주는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운동 강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쪽 근육은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저희가 달리기 할 때 쓰는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런 신체에 있는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기존 수준으로 돌아오게 돼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이런 기구들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걸 써보시면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가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효과가 확 나타나거든요. 이 기구를 이용한 운동이 진짜 힘들어요. 호흡 훈련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이걸 꾸준하게 하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만두게 되면 진짜 며칠 만에 금방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다가 운동 조금만 안 하면 금방 기존으로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이런 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이게 강도를 점점 높여줘야 되는데 해보시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른 운동보다 저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싫어지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로 선수들, 프로 레벨의 선수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면 이걸 지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코만으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비약적인 어떤 효과 개선은 보기에 좀 힘들 수 있고요.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코만으로 호흡을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강도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가 걸리면서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고, 그냥 편안하게 달리면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강화되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강화되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기존의 방식으로 달리게 되면 또 금방 내려가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누구는 코호흡만으로도 서브3를 거뜬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누구는 코만으로 호흡을 하니까 아무리 달려도 기존보다는 기록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케바케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실 분들이라면 너무 이제 호흡법 같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마인드풀 러닝의 경우에는 이런 역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호흡을 강조하니까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말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풀 러닝 할 때 코만으로 호흡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의도적으로 코만 가지고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가을에 마라톤 대회를 달릴 건데 그때 좀 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기록을 내고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코만으로 호흡을 하고, 코만으로 호흡을 하면서도 평소에 내가 하던 훈련들, 예를 들어서 베이스런이라든지 아니면 빌드업이라든지 심지어는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코만으로도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근육의 강화가 되실 테고, 나중에 마라톤 대회 나가셨을 때 그때 입을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시고 난 다음에 입을 딱 개방하시고 달리시게 되면 호흡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